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소개하기입니다. 암석 분류봇 소개에 앞서서 챗봇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봇이란 채팅과 로봇을 결합한 합성어로 AI 기술과 메신저를 결합하여 문자 또는 음성 채팅의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와의 질문, 답변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AI가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에듀테크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AI 기반 학습 보조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학 학습 보조도구인 콴다 어플이 있습니다. 또 토익 문제 관련 챗봇도 유명합니다. 암석 분류봇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챗봇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오동주 선생님께서 만드신 교육용 챗봇입니다. 암석 분류봇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도 지질학자가 된 것처럼 탐구, 조사,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때 암석 분류봇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석 분류봇의 실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석 분류봇을 실행하고 앱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위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줍니다. 검색창이 뜨는데요. 검색에 암석 분류봇이라고 검색합니다. 그 후 채팅하기를 눌러서 암석 분류봇을 열어줍니다. 대화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실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교 태블릿보다는 학생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많이 없다면 모듬 활동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시작하기를 누르면 암석 분류봇이 실행할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 예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질학자처럼 탐구하려면 먼저 그날의 날씨를 보게 되겠죠? 날씨를 검색합니다. 날씨라고 치면 암석 분류봇이 오늘의 날씨와 내일의 날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 암석 분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석이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를 하면 주로 사암이나 여감입니다. 라고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석 분류하기. 이번에는 아니오를 눌러보겠습니다. 스펀지와 같은 구멍이 있습니까? 아니요. 층이 있거나 층에 흔적이 있습니까? 예를 할 경우 반짝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할 경우 순서도에 어긋나서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암석 분류하기. 전부 아니오를 할 경우 화성암에 대해서 나오네요. 분류가 아니라 퇴적암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저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저감 상세 설명을 누르면 태저감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중 이함에 대해서 치면 이함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사암에 대해서 치면 사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암석분류봇을 가지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치면 암석분류봇이 문제를 제공합니다. 문제를 맞출 경우 천재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틀릴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석분류봇은 학생들이 탐구 조사 활동을 할 때 보조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석분류봇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학습에 유용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씨 체크를 통해서 탐사하기 좋은 날씨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 체크에는 오늘 날씨와 내일 날씨를 제공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지질학자가 된 것처럼 현장 답사를 나가기 좋은 날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하기입니다. 암석에 대해 질문하면 암석분류봇은 그에 맞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설명에는 태저감도 있고 현무암, 화강암 같은 화성암도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하기 기능입니다. 암석분류봇은 가지고 있는 질문 순서도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암석을 관찰하면서 예, 아니오로 답을 하면 어떤 암석에 가까운지 챗봇이 알려줍니다. 마지막은 정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에서는 암석분류봇이 암석 관련 단원과 관련된 문제를 제공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암석 분류 순서도에 따라서 암석을 분류합니다. 오른쪽은 암석 분류봇이 대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단원 목표 및 성취 기준 분석, 교과 및 단원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단원별 학습 목표를 분석합니다. (2단계) 수업 활용 요소 분석, 분석한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교육용 앱이 수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3단계 수업 적용하기,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합니다. 4단계 평가 계획 및 평가하기, 관련 수업에 대해 평가를 계획하고 평가를 합니다. 1단계 단원 목표 및 성취 기준 분석입니다. 4학년 1학기 2단원 지층과 화석 단원을 예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원 목표는 태도 영역에선 모든 별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탐구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태저감을 관찰하고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지식 영역에서는 지층, 태저감, 화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성취 기준에는 태저감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학년 2학기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라는 성취 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수업 활용 요소 분석입니다. 4학년 1학기 2단원 지층과 화석 단원의 차시에서 4차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관찰해 볼까요? 라는 차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암석 분류봇에서 암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과 암석의 특징을 관찰하여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수업 적용하기입니다. 2암, 4암, 여감의 특징을 설명하고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동기유발에서 전차시에서 배운 퇴저감의 정의에 대해서 복습하고 오늘의 날씨 기능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하기 좋은 날씨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실제 지질학자가 된 것처럼 상상해보자고 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활동 1에서는 현장 답사로 학교 주변을 탐사하여 퇴저감을 채취하고 특징을 관찰합니다. 활동 2에서는 채취한 퇴저감들을 나만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고 그 다음에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여 봅니다. 이때 암석 분류봇을 활용하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 및 평가에서는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선생님과 함께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 및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의 문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평가 계획 및 평가하기입니다. 평가 계획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참고하고 2015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일반화 방안 모색입니다. 일반화 방안 모색에서는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과학단원 외에도 앞으로 챗봇이 적용되면 좋을 분야를 정해보았습니다. 수학 과목의 도형 영역은 도형을 분류하고 도형의 특징 그리고 성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챗봇에 도형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시켜서 학생들이 수학 도형 단원을 배울 때 보조도구로 사용한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회 과목에는 사회과 부도라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사회과 부도 내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챗봇에 학습시키고 학생들은 사회과 부도 없이 챗봇에게 물어보고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수업에 적용하기 더 편할 것입니다. 국어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기사문, 논설문, 설명문 등을 작성할 때 형식과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어려워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쓰기 활동을 할 때 챗봇이 옆에서 형식과 형식에 맞는 내용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쓴 내용을 첨삭해 준다면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과목에서는 쓰기 말하기 영역과 관련하여 챗봇과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고 챗봇이 표현이나 문법에 대해 지도 첨삭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